싱가포르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리콴유 전 총리가 초대 총리죠. 향년 92세로 타계했습니다. 리 전 총리는 리더십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도시국가 싱가포르가 아시아 최고 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지순한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자, 얼마 전 오보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리콴유 전 총리가 별세했군요. 1923년 9월 16일 생인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가 향년 92세로 타계했습니다. 앞서 리 전 총리는 지난달 5일 폐렴으로 입원한 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집중 치료를 받을 정도로 병세가 위중했습니다. 때문에 지난주에 미국 CNN과 중국 CCTV 등 주요 외신들이 리 전 총리가 타계했다는 내용의 오보를 낸 뒤 정정 보도를 하는 등 큰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리 전 총리는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 국부로 추앙받는 인물인데요. 싱가포르 초대 총리 등 모두 31년 동안 총리를 역임하면서 인구 300만의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작지만 강하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기적과 신화를 이뤄냈습니다. 독립 당시 400달러 수준이었던 싱가포르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리 전 총리가 퇴직한 1990년에 12,750달러를 기록했고요. 지난해에는 56,113달러로 세계 8위, 아시아 1위에 올랐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WEF 조사 국가 경쟁력은 세계 2위에 올랐고요. 국제 투명성 기구 조사 국가 청렴도는 세계 5위입니다. 리콴유 전 총리가 이 같은 싱가포르 신화를 만든 주인공이라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네, 리콴유 전 총리 말씀해 주신 대로 싱가포르의 신화를 읽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더 소개해 주시죠. 리 전 총리는 영국 식민지 시기인 지난 1923년 싱가포르에서 부유한 화교 이민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법학과에 유학했고요. 고국으로 돌아와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정치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후 화교와 노동계를 규합해서 1954년 인민행동당을 출범시켰고요. 창당 사무총장을 거쳐서 초대의회의 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싱가포르가 영국 식민지였던 1959년부터 자치정부 총리를 지냈고요. 그 뒤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독립한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로 취임해서 1990년 퇴임할 때까지 26년 동안 총리로 재직했습니다. 자치정부 시절까지 합치면 31년 동안 총리로 재직하면서 싱가포르 경제기적의 초석을 닦았습니다. 리 전 총리는 재정 안정화와 서민주택 보급, 그리고 공직 비리조사국 설치, 해외 투자 유치 등의 주요 정책을 시행했고요. 개발도상국이 소홀히 하기 쉬운 환경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여서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가운데 한 곳입니다. 또 싱가포르 항만공사를 설립해서 세계 인류 수준의 컨테이너 항구를 건설했고요. 석유 파동 속에서도 미래에 대비해서 창의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등 주요 사업에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같은 장기적 안목의 투자는 싱가포르를 동서양 물류와 항공의 요충지로 만들었고요. 세계 유명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동남아시아 금융 허브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네, 싱가포르이 사실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네. 싱가포르에서 담배꽁초 버리다가 적발되면 얼마 물는지 아세요, 벌금? 글쎄요, 얼마인가요? 1,700만 원. 1,700만 원. 그리고 운전 중 휴대전화 얼마 내는지 아세요? 글쎄요. 86만 원 낸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하면. 자, 이렇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리 전 총리가 비판을 받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리콴유 전 총리의 리더십에는 비판과 논란도 뒤따르고 있는데요. 아시아의 히틀러로 불리는 그의 별명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벌금과 태형 같은 엄격한 통제를 통해서 국가 경영의 효율성을 높였고요. 한때 경제적인 부에도 싱가포르의 국민 행복 지수가 전 세계 꼴찌에 가깝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 전 총리의 이른바 온건한 독재나 가부장적 통치가 동남아의 다른 독재자들과 달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무력을 전혀 동원하지 않았고요.
또 경제개발 과정에서 착취나 인권 침해 논란 또한 일으킨 바가 없습니다. 또 노조 활동과 임금 인상은 억제를 했지만 성과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함께 했습니다. 리 전 총리는 1990년 고척동 전 총리에게 총리 자리를 물려줬는데 2004년 고 전 총리가 물러난 뒤에 리 전 총리의 첫째 아들이죠. 리 셴룽 현 총리가 취임을 했습니다. 리 셴룽 총리의 등장은 또 다른 형태의 권력 세습이 아니냐는 비판도 불러일으켰는데요. 하지만 오랫동안 정치, 행정 분야의 요직을 거치면서 지도자 교육을 받았던 리 셴룽 총리는 싱가포르 국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대체로 존경받는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리 전 총리는 유언을 남겼는데요. 자신이 살던 집을 허물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집이 성지로 지정될 경우 이웃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 뜻으로 읽힙니다. 리더십과 권력 세습 등에 대한 비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리콴유 전 총리가 싱가포르의 국부이자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서 존경받는지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